여기 러시아 전쟁으로 홀로 남은 여성들이 한국 국경 개방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전쟁의 상처를 안고 러시아를 떠나려는 그들이 왜 하필 한국을 선택했을까요? 한국 남자들에 대한 환상을 품고 있다는 그들의 속마음, 그런데 정작 한국 남자들의 실체는 러시아 여성들이 알게 되면 충격받을 진실. 한국 드라마가 만들어낸 거짓된 이미지가 국제 결혼 시장에 몰고 온 파장, 그 뒤에 숨겨진 불편한 진실을 지금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율리아 바젠스카야예요. 저는 모스크바에서 활동하는 저널리스트였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저는 러시아 곳곳을 다니면서 전쟁의 상처를 취재하고 있었어요. 왜 제가 익명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냐고요? 이런 이야기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해해 주실 거라 생각했었습니다. 오늘도 또 한 명의 어머니가 아들을 잃었대요. 제가 취재 현장에서 자주 듣는 말이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전쟁 때문에 가족을 잃고 남편을 잃어서 혼자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여성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늘어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여성들이 왠지 한국으로 눈을 돌리고 있더라고요. 한국에 가면 새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스크바의 붐비는 거리에서,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조용한 골목에서, 그리고 시골 마을의 작은 가게에서도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었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은 많은 여성들이 슬픔을 안고 살아가고 있었지만 동시에 러시아 정부에 대한 실망감도 숨기지 않았었습니다. 이제는 뭘 믿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한 여성이 창가에 앉아 말했어요. 창밖으로는 눈이 내리고 있었죠. 정부는 거짓말만 하고 매일 전쟁 소식뿐이에요. 전쟁이 길어지면서 나라의 상황이 점점 불안정해졌어요. 경제는 흔들리고 일자리는 줄어들고 미래에 대한 희망도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만나본 많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말했어요. 이대로는 살 수 없어요. 다른 곳으로 가야 해요. 특히 가족을 잃은 이들 중 일부는 이제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한국이 자주 언급되더라고요. 왜 하필 한국인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한국은 안전하고 기회가 많은 나라니까요. 한 젊은 어머니가 대답했어요. 그녀의 남편은 6개월 전에 전쟁터에서 실종됐었습니다. 게다가 한국 드라마를 보면 남자들이 다정하고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것 같아요. 제가 취재하면서 계속 들었던 이야기들은 한국이 단순한 외국이 아니라 러시아인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땅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한국 제품도 정말 좋잖아요. 60대의 한 할머니가 말했어요. 그녀는 삼성 TV를 10몇 년째 쓰고 있었습니다. 고장 한 번 없이 잘 돌아가요. 러시아 제품은 금방 망가지는데. 저도 동의했어요. 우리 러시아 사람들에게 한국 제품은 품질과 신뢰의 상징이었거든요. 삼성 핸드폰, LG 냉장고, 현대 자동차. 이런 것들이 우리 일상에 깊숙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시작되고 국제 제재가 시작되면서 이런 제품들이 점점 사라져 가고 있었어요. 이젠 한국 물건을 구하기 정말 어려워요. 한 가게 주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있어도 가격이 너무 비싸요. 사람들은 그래도 한국 제품을 원하죠. 밤이 깊어가는 모스크바의 커피숍에서 저는 또 다른 여성을 만났었어요. 그녀는 대학 교수였고 두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었습니다. 러시아에서의 삶이 점점 어려워져요. 그녀가 말했어요. 창밖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죠. 아이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주고 싶어요. 한국은 교육도 좋다고 들었어요. 제가 들었던 또 다른 이야기는 한국의 안전성에 관한 것이었어요. 러시아는 이제 안전하지 않아요. 한 30대 여성이 속삭였습니다. 밤에 혼자 돌아다니기 무서워요. 한국은 밤에도 여자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다면서요? 네, 그렇다고 했어요. 한국 드라마에서 본 장면들을 이야기하며 그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시골 마을에서는 더 절박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기는 일자리가 없어요. 한 젊은 여성이 말했어요. 그녀의 농장은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에 가면 적어도 일은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 도시를 돌아다니며 저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어떤 이들은 이미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다른 이들은 한국 요리를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김치 만드는 법을 배웠어요. 한 여성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매일 먹는다면서요? 처음엔 맵지만 이제는 좋아해요. 전쟁의 그림자 속에서 한국은 러시아 여성들에게 밝은 빛으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안전, 기회, 존중. 이런 것들이 그들이 한국에 기대하는 것이었습니다. 언젠가 국경이 열리면 꼭 한국에 가보고 싶어요. 많은 여성들이 이렇게 말했었어요. 그들의 눈에는 희망과 두려움이 함께 있었습니다. 제가 기자로서 러시아 곳곳을 다니며 느낀 것은 전쟁이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희망을 찾으려는 의지도 강했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의 이름은 종종 한국이었어요. 이제 우리는 이 전쟁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한 노인이 말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어쩌면 한국에서 새 삶을 시작할 수 있을지도 모르죠. 저는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기록하고 전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었어요. 전쟁의 그림자 속에서도 희망의 불빛은 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빛은 종종 동쪽, 한국을 향해 빛나고 있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우리 러시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나라 중 하나였어요. 모스크바에서 취재를 다닐 때마다 느꼈던 건데 한국 제품 없이는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자동차, 가전제품, 핸드폰, 심지어 컴퓨터 부품까지 일상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었죠. 예전엔 상점에 가면 삼성TV나 LG 냉장고가 당연히 진열되어 있었어요. 길거리에서도 현대차나 기아차를 쉽게 볼 수 있었고요. 근데 요즘은 물자가 부족해지면서 가격이 치솟고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한국 제품들은 사라져 가고 있었죠. 특히 저희 기자들 사이에서는 무조건 삼성 핸드폰을 쓰는 게 당연한 순리처럼 여겨졌어요. 취재를 다닐 때마다 삼성 갤럭시로 사진을 찍고 기사를 쓰고 녹음도 당연히 했었습니다. 배터리도 오래가고 카메라 화질도 뛰어나서 늘 든든했어요. 게다가 한국식 AS 방식이 굉장히 혁신적이라 무조건 한국 제품을 사용하는 게 당연했었죠. 이 삼성폰으로 작년에 시베리아 취재 갔을 때 영하 30도에서도 멀쩡하게 작동했어요. 정말 고마웠죠. 하지만 요즘은 상황이 달라졌어요. 삼성 핸드폰을 구하기 어려워지니까 그 자리를 중국 폰으로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최근에 샤오미 폰을 손에 들게 됐었어요. 처음엔 이 정도면 괜찮겠네 싶었죠. 가격도 저렴하고 겉모습도 나쁘지 않으니까요. 근데 쓰다 보니 금세 한계가 보이더라고요. 새 중국 폰이 예쁘긴 한데 아이고, 배터리가 이렇게 빨리 닳는다니. 한 번은 취재 중에 중요한 순간을 놓칠 뻔했어요. 샤오미 폰의 카메라가 갑자기 멈춰버렸거든요. 삼성폰이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그때 정말 속상했었습니다. 여기서 꼭 사진을 찍어야 하는데. 이걸 어떡해요? 한국 제품은 내구성도 좋고 가격도 합리적이어서 러시아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었어요. 저도 집에서 쓰던 LG 세탁기가 15년 넘게 고장 없이 잘 돌아갔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그 물건들이 부족해지니까 어쩔 수 없이 중국 제품을 쓰게 되더라고요. 중국 제품은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속이 어떤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희 엄마가 쓰시던 LG 세탁기, 제가 대학 들어갈 때 사신 건데 아직도 돌아가고 있었어요. 진짜 대단하죠? 동료 기자 미하일은 자기 현대차를 정말 아끼고 있었어요. 차가 10년이 넘었는데도 엔진 소리가 아주 좋았거든요. 요즘은 부품을 구하기 어려워서 걱정하고 있었지만요. 이 차만 있으면 어디든 갈 수 있어요. 시베리아든 우랄이든. 근데 이제 부품이 없어서 걱정이에요. 한 번은 제 오래된 LG 노트북이 고장났을 때였어요. AS 센터에 가져갔는데 기사님이 이제 부품이 안 들어와서 고칠 수 없어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정말 속상했었습니다. 새 노트북을 사야 했는데 한국 제품은 구할 수 없었고 결국 중국산을 샀죠. 이 노트북 정말 아꼈는데 어쩔 수 없네요. 그리고 한국 라면. 이건 정말 큰 그리움이었어요. 신라면이 우리 기자들 사이에서는 야근용 음식으로 유명했거든요. 매운 라면 하나면 밤샘 취재도 거뜬했었습니다. 요즘은 그 라면마저 찾기 어려워졌어요. 밤새 기사 써야 하는데 신라면 없으면 힘이 안 나요. 이거 없이 어떻게 버텨요? 올해 초 모스크바 외곽에 있는 작은 가게에서 우연히 신라면을 발견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가격이 예전보다 3배는 비쌌지만 그래도 5개를 샀었습니다. 그날 밤 동료들과 함께 라면을 끓여 먹으면서 한국에 대한 그리움을 달랬어요. 이거 맛있죠? 이 맵기가 진짜 그리웠어요. 한국 화장품도 러시아 여성들 사이에서 인기가 정말 많았어요. 저도 이니스프리랑 에뛰드하우스 제품을 자주 사용했었는데 요즘은 구하기 힘들어졌습니다. 대신 중국 화장품이 시장을 차지하고 있었죠. 하지만 많은 여성들이 한국 화장품이 피부에 더 좋았어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크림 써보세요. 중국 거긴 한데 한국 제품 따라 만든 거예요. 그래도 원본만은 못하네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은 점점 더 우리 러시아 사람들에게 동경의 대상이 되고 있었어요. 좋은 제품을 만드는 나라, 품질을 중요시하는 나라, 그리고 어쩌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나라로 말이죠. 언젠가 한국에 가서 진짜 삼성 매장을 구경하고 싶어요. 그곳에선 얼마나 많은 제품들이 있을까요? 러시아에서 한국 제품의 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지만 그 제품들에 대한 기억과 그리움은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 그리움이 우리를 한국으로 이끄는 작은 실마리가 되지 않을까 싶었어요. 한국은 단순히 물건만 파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러시아 사람들이 새 삶을 꿈꾸게 하는 특별한 곳이었죠. 전쟁으로 지친 우리 사람들이 국경이 열리면 한국으로 눈을 돌릴 거라는 건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느끼고 계셨습니다. 살기 좋은 나라로 알려진 한국은 러시아 사람들에게 정말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취재하면서 만난 분들은 한국은 깨끗하고 안전하고 일자리도 많다 고 입을 모았었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에게는 드라마 덕분에 한국 남자들의 이미지가 무척 좋더라고요. 한국 남자들은 정말 다정해 보여요. 제가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만난 마리나 씨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었어요. 드라마에서 보면 꽃다발도 자주 선물하고 여자친구 기분 맞춰주려고 애쓰는 모습이 너무 멋져요. 대부분의 여성분들은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남자들이 다정하고 책임감 있다며 부러워했었습니다. 물론 드라마 속 내용이 과장일 수도 있지만 최소한 러시아 남자들처럼 보드카를 마시고 사고를 치는 모습은 없었죠. 그건 사실이었어요. 저도 길거리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사람들을 자주 봤었는데 한국 드라마 속 남자들은 꽃다발 들고 데이트하는 장면이 훨씬 많았습니다. 저희 남편은 한 달에 한 번 꽃다발을 사온 적이 없어요. 볼고그라드에 사는 올가 씨가 웃으며 말했었죠. 하지만 한국 드라마에서는 남자들이 꽃이나 작은 선물을 자주 준비하더라고요. 그런 세심함이 정말 부럽습니다. 러시아 드라마에서는 남자들이 모여서 보드카를 마시며 작당모이를 꾸미고 사고를 치고 아내들은 한숨을 쉬는 장면이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한국 드라마에선 그런 장면보다 로맨틱한 장면이 많이 나오고 어째서인지 남자들은 아내를 좀 무서워하기도 했었죠. 그게 재미있는 포인트였는데 여자들을 존중하고 말도 잘 듣는 게 한국 사람들 아니겠느냐는 인식이 생겨났었습니다. 한국 드라마에서는 남자가 여자에게 존댓말을 쓰기도 하더라고요. 모스크바의 한 카페에서 만난 소피아 씨가 말했었습니다. 정말 신기했어요. 러시아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한국 드라마가 인기를 끌면서 많은 러시아 여성들이 한국 남성들에 대한 환상을 갖게 되었어요. 사랑의 불시착이나 도깨비 같은 드라마는 러시아에서도 큰 인기를 끌었었죠. 드라마 속 남자 주인공들은 늘 멋있고 다정하고 성공적인 모습으로 그려졌었습니다. 드라마에서 본 남자들처럼 실제 한국 남자들도 그럴까요? 상트페테르부르크의 한 여성 모임에서 저에게 물었었어요. 저는 솔직히 모른다고 대답했죠. 하지만 그들의 기대감은 이미 커져 있었습니다. 한국 연예인들의 패션 센스나 스타일링도 러시아 여성들에게 큰 인상을 남겼었어요. 잘 차려입고 깔끔한 외모를 유지하는 모습이 러시아 남성들과는 달라 보였죠. 우리 남자들은 옷에 신경 쓰는 걸 여자 같다고 생각해요. 예카테린부르크에서 만난 안나 씨가 한숨을 쉬며 말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남자들은 패션에 관심을 갖는 게 당연한 것 같아요. 그게 더 매력적으로 보이더라고요. 물론 드라마 속 이미지가 현실과 얼마나 다른지는 저도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런 이미지가 러시아 여성들에게 희망을 주는 건 분명했었습니다. 특히 전쟁으로 남편을 잃거나 실망한 여성들에게 한국은 이상적인 도피처로 여겨졌었죠. 한국 남자와 결혼하면 안정된 가정을 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만난 이리나 씨가 말했었습니다. 여기 남자들은 술 마시고 폭력적인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한국 드라마를 보면 남자들이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모습이 자주 나오거든요. 한 연구에 따르면 러시아 가정의 40%가 가정폭력 문제를 겪고 있다고 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 드라마 속 다정한 남성상은 많은 여성들에게 대안적인 삶의 가능성을 보여주었었죠. 전쟁 전에는 이런 생각을 안 했어요. 크라스노다르에 사는 30대 여성이 말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더 나은 삶을 찾고 싶은 마음이 커졌어요. 한국은 그런 희망을 주는 곳 같아요. 실제로 한국에 가서 살아본 러시아 여성들의 이야기도 SNS를 통해 퍼져 있었어요. 물론 모든 이야기가 긍정적이지는 않았지만 대체로 한국 생활에 만족한다는 후기가 많았었죠. 제 친구는 3년 전에 한국 남자와 결혼해서 서울에 살고 있어요. 노보시비르스크에서 만난 카티아 씨가 말했었습니다. 가끔 영상통화를 하는데 정말 행복해 보여요. 남편이 집안일도 같이 하고 아이도 잘 돌봐준대요. 물론 이런 이야기들이 과장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런 이미지가 러시아 여성들에게 희망을 준다는 사실이었죠. 전쟁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지친 그들에게 한국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예의 바르고 질서를 지킨다고 들었어요. 모스크바 외곽에 사는 50대 여성이 말했었죠. 그런 사회에서 살고 싶어요. 여기는 너무 혼란스러워요. 제가 여러 도시를 돌아다니며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한국 남성에 대한 이미지는 대체로 긍정적이었어요.
물론 현실은 드라마와 다를 수 있지만 그래도 많은 러시아 여성들이 한국 남성과의 만남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한국에 가보고 싶어요. 상트페테르부르크의 한 카페에서 만난 젊은 여성이 말했었습니다. 그곳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전쟁의 그림자 속에서도 사람들은 희망을 찾고 있었어요. 그리고 많은 러시아 여성들에게 한국은 그 희망의 한 조각이었습니다. 드라마 속 다정한 남성상을 통해 그들은 더 나은 삶을 꿈꾸고 있었죠. 전쟁 때문에 홀로 남은 여자들이 러시아에 넘쳐나고 있었어요. 제가 상트페테르부르크 외곽 마을에 갔을 때였죠. 한 여성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남편이 전쟁터에 갔어요. 이제는 소식이 끊겼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죠. 저는 그저 듣기만 했어요. 이런 분들은 정부의 보상도 제대로 받지 못했어요. 화가 많이 나 있었죠. 부상당하거나 전사한 사람들의 시신을 옮겨와서 장례를 치르는 것처럼 명확히 증명되지 않은 경우 보상에서 무조건 제외됐거든요. 이건 말이 안 돼요. 저도 이렇게 생각했어요. 전쟁에서 누군가의 얼굴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증명해야 된다는 건 너무 가혹했어요. 우리 기자들은 이런 기사를 일제히 내보냈었어요. 하지만 경찰 조사까지 받았죠. 나라가 우리를 버렸어요. 이 말이 거리 곳곳에서 들려왔어요. 다시는 가족을 잃는 슬픔을 느끼고 싶지 않았죠.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에 피해보기 싫어서 많은 사람들이 해외 이주를 결심했어요. 오래 전부터요. 그리고 그 이주의 목표로 한국 남자들이 주목받고 있었어요. 한국에 가면 새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쟁으로 가족을 잃은 아픔을 아이들에게 다시 겪게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였죠. 그리고 그 위협의 대상이 유럽일 수도 있다고 봤어요. 유럽은 러시아와 너무 가까워요. 불안해요. 한 어머니가 아이를 품에 안으며 말했어요. 차라리 한국이 더 안전해요. 그녀의 말에 주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러시아 사람들에게 한국은 멀리 떨어져 있고 안정적인 나라로 보였어요. 게다가 북한에 대한 인식도 영향을 미쳤어요. 러시아에선 북한을 겁쟁이로 봐요. 한국하고 전쟁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한 노인이 저에게 설명했어요. 그의 아들도 전쟁에 참전했다고 했어요. 밤이 깊어가는 마을의 작은 카페에서 여러 여성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저도 그 자리에 함께했죠. 나는 한국어 배우고 있어요. 어려워도 재미있어요. 젊은 여성이 말했어요. 그녀는 핸드폰으로 한국어 앱을 보여줬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나타샤입니다. 그녀가 한국어로 말했어요. 발음이 서툴러도 열심히 했어요. 그들의 눈빛에서 희망을 봤어요. 전쟁의 상처를 안고 있지만 새로운 시작을 꿈꾸는 희망이었죠. 모스크바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창밖의 어두운 풍경을 바라봤어요. 러시아의 넓은 대지 위에 전쟁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어요. 하지만 그 사이로 작은 희망의 빛이 비치고 있었죠. 한 여성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언젠가 전쟁이 끝나면 한국에 가서 새 삶을 시작할 거예요. 아이들에게 평화로운 미래를 주고 싶어요. 그 말에 깊은 공감이 됐어요. 모든 사람이 평화롭게 살 권리가 있으니까요. 밤하늘의 별을 바라봤어요. 같은 별이 한국에서도 보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국경을 넘어, 언어를 넘어, 전쟁의 상처를 넘어 새로운 희망이 자라날 수 있을까요? 서울의 밤거리, 한국 남자의 품, 안정된 일상. 이것이 러시아 여성들의 꿈이 되었어요. 전쟁이 남긴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희망의 땅으로 한국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저는 취재 노트를 펼쳤어요. 그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고 싶었어요.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요. 전쟁의 진실과 사람들의 희망을 함께요. 국경 너머의 새로운 희망. 러시아 여성들의 한국행 꿈. 노트에 이렇게 적었어요. 이것이 저희 다음 기사 제목이 될 거예요. 세상이 알아야 할 이야기니까요. 기차는 계속해서 달렸어요. 어둠 속에서도 희망을 찾는 사람들의 이야기처럼 끝없이 달렸어요. 또 한 가지 제가 취재하면서 느낀 건 한국 남자들은 교육열이 높다는 점이었어요. 많은 러시아 여성들이 한국 남자들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직장에 취직하려고 노력한다 며 부러워했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빠른 돈벌이나 권력에 더 관심이 많은 남자들이 많거든요. 어떤 여성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한국 남자와 결혼하면 아이들 교육도 잘 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니까요. 이런 생각들이 모여서 한국 남성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냈던 것 같아요. 마을 도서관에서 만났던 60대 할머니도 기억에 남네요. 그분은 손녀를 키우고 계셨는데 우리 손녀가 커서 한국 남자를 만났으면 좋겠어요. 존중받는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라고 하셨거든요.
물론 모든 한국 남자가 드라마 속 주인공 같지는 않겠죠. 하지만 적어도 러시아 여성들의 눈에는 한국 남성들이 더 매력적으로 비춰지고 있었어요. 안정적이고 가정적이고 책임감 있는 모습이 그들이 바라던 이상형과 맞아떨어졌던 거죠. 전쟁으로 지친 러시아 여성들에게 한국 남성은 단순한 연애 대상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희망처럼 느껴졌어요. 제가 취재 중에 만난 많은 여성들이 한국에서 새 삶을 시작하고 싶다고 말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새 삶의 중심에는 항상 따뜻하고 배려심 깊은 한국 남성의 이미지가 자리 잡고 있었죠.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러시아 여성들 사이에서 한국 남성의 이미지는 이미 매우 긍정적으로 자리 잡았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그 이미지는 앞으로도 계속 강해질 것 같았습니다. 폭설이 내리던 그날, 저는 모스크바 외곽의 작은 아파트를 찾아갔었습니다. 문을 열어준 사람은 안나였어요. 남편을 전쟁에서 잃은 35살의 여성이었죠. 들어오세요. 안나가 말했어요. 차 한 잔 드릴게요. 집안은 따뜻했습니다. 벽에는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웃고 있는 남자와 여자, 그리고 작은 소녀의 모습이었죠. 저희 가족이에요. 안나가 사진을 가리켰어요. 이게 마지막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테이블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안나는 남편이 떠난 후의 삶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처음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랐어요. 딸이 있어서 버텼죠. 안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런데 이제는 미래를 생각해야 해요. 놀랍게도 안나는 노트북을 꺼내 한국어 학습 사이트를 보여줬어요. 보세요. 매일 조금씩 배우고 있어요. 안나가 웃으며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말들요. 안나는 다른 러시아 여성들과 온라인 모임을 만들었었어요. 한국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여 정보를 나누는 곳이었죠.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저녁에 화상으로 만나 한국어를 공부하고 한국 문화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처음엔 5명이었는데 이제는 25명이 됐어요. 안나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다들 비슷한 상황이에요. 전쟁으로 가족을 잃고 새 삶을 찾고 있는 여성들이죠. 안나의 컴퓨터 화면에는 서울의 사진들이 바탕화면으로 설정되어 있었어요. 남산타워, 한강, 그리고 불빛이 반짝이는 밤의 도시 풍경이었죠. 언젠가 꼭 가볼 거예요. 안나가 화면을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딸에게 더 나은 미래를 주고 싶어요. 안나의 8살 딸 마샤가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귀여운 소녀는 수줍게 인사하더니 곧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마샤도 한국 만화를 좋아해요. 안나가 미소 지었어요. 요즘은 뽀로로를 보며 한국말을 따라하곤 해요. 저녁이 되자 안나는 저녁 식사를 차렸어요. 놀랍게도 그것은 한국식 불고기였어요. 요리법은 유튜브에서 배웠어요. 안나가 설명했어요. 마샤가 정말 좋아해요. 식사를 하며 안나는 한국에 대한 꿈을 더 자세히 이야기했어요. 서울 근처에서 살고 싶어요. 한국어 선생님이 되거나 러시아어를 가르치고 싶어요. 안나의 눈이 반짝였어요. 한국 사람들은 교육열이 높다고 들었어요. 마샤에게 좋은 교육을 받게 해주고 싶습니다. 밤이 깊어가는데도 안나의 이야기는 계속됐어요. 그녀는 한국 드라마를 보며 눈물 흘렸던 순간들, 한국 음식을 처음 만들어 실패했던 웃긴 이야기, 그리고 한국 친구들과 온라인으로 대화하며 느꼈던 따뜻함을 들려줬어요. 제가 만난 한국 사람들은 모두 친절했어요. 안나가 말했어요. 전쟁에 대해 물어보지 않고 그냥 저를 한 사람으로 대해줬어요. 그게 정말 고마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안나의 온라인 모임에 참석했었어요. 화면 속에는 다양한 연령대의 러시아 여성들이 있었어요. 모두 비슷한 꿈을 가지고 있었죠. 저는 부산에 가고 싶어요. 바다가 아름답다고 들었어요. 50대로 보이는 여성이 말했어요. 저는 제주도요. 한국의 하와이라고 하잖아요. 젊은 여성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들은 한국어 단어를 함께 외우고 한국 문화에 대한 퀴즈를 풀고 심지어 K-팝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했어요. 웃음소리가 가득한 따뜻한 공간이었죠. 모임이 끝나고 안나는 조용히 말했어요. 보셨죠? 우리는 슬픔에서 벗어나 새로운 희망을 찾고 있어요. 한국은 우리에게 그런 희망이에요. 창밖으로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안나의 집안은 따뜻했어요. 그리고 그 따뜻함은 단순히 난방 때문만은 아니었죠. 언젠가 한국에서 만나요. 안나가 문 앞에서 작별 인사를 했어요. 그때는 더 나은 세상이 되어 있을 거예요. 저는 그날 취재를 마치며 생각했어요. 전쟁은 많은 것을 앗아갔지만 희망까지 앗아가지는 못했구나. 러시아의 여성들은 상처 속에서도 새로운 미래를 꿈꾸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꿈의 중심에는 한국이 있었죠. 모스크바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저는 창밖의 하얀 설경을 바라봤어요. 눈 덮인 러시아의 대지 너머 어딘가에 한국이 있었어요.
안나와 그녀의 친구들에게 그곳은 단순한 나라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의미했어요. 아마도 전쟁이 끝나고 국경이 열리면 많은 러시아 여성들이 한국행 비행기에 오를지도 모르겠어요. 그들은 슬픔을 뒤로하고 희망을 안고 떠날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들의 이야기를 계속 전하고 싶었어요. 안나의 말이 제 귓가에 맴돌았어요. 언젠가 한국에서 만나요. 어쩌면 그날은 생각보다 빨리 올지도 모르겠어요. 러시아의 겨울은 춥고 길지만 봄은 언제나 찾아오니까요. 그리고 그 봄날, 우리는 국경을 넘어 새로운 희망을 찾아갈 것입니다.